우리 결의 가장 큰 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맞아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 그리고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나누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추석을 맞이하여 화목한 가정 그리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의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이번 추석과 같은 아주 귀한 명절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한 명절 시기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여러 변화를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명절을 지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여러 정서적인 변화, 그에 대한 대처 방법, 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린 시절을 경험을 했고, 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고향에 가 계시고, 또 그동안 헤어져 있었던 부모님이나 에, 어린 시절에 함께 성장했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여러 친척들을 만나는 시기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내가 자랐던 어린 시절의 그 환경 속으로 되돌아갔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심리적인 퇴행을 경험합니다. 보통 영어로는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어른이지만 어린 시절에 처음 했던 여러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 대상들을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마치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정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는데 퇴행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시절에 서로 잘 좋아하지 못했던 정서까지 우리가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서로 간에 굉장히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행이 일어나는 이런 시기에 우리 정신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명절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우울해졌다거나 불안이 생겨났다거나 굉장한 분노를 느끼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명절을 지나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오히려 가족 간이나 친척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전이라는 개념입니다. 트랜스퍼런스라는 개념인데 어떤 치료 상황에서 치료자를 만났을 때 혹은 상담자를 만났을 때 그 내담자는 과거에 자기에게 중요했던 대상, 어, 특히 어머니나 아버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친척들, 과거의 선생님들, 그분들에게 느꼈던 정서를 현재의 대상, 현재의 상담자나 치료자에게 느끼는 경우들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걸 전이정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원대상에게 가졌던 정서를 다른 대상에게 전치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가능한 것은 이러한 전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본인이 충분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새로운 대상인데 이 전이 대상을 통해서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이 정서가 느껴져야만 이러한 작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이 정서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이 전이 정서는 중요한데 문제는
이런 치료 상황이나 상담 상황 속에서만 전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 삶 안에서도 많은 경우에 이러한 전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모두 즐겁게 지내야 될 명절 시기에도 이러한 전이 정서가 드러나는데 어쩌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 퇴행이라는 현상도 전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상담 경험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치료 상황 속에서는 일반적인 상담 상황에서는 내담자가 원래 부모에게 느꼈던 정서, 원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느꼈던 정서를 상담자에게 전치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상 삶 안에서 특히 명절 시기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정서는 다른 대상이 아니라 과거의 원대상, 나에게 중요했던 어머니를 만나거나 아버지를 만나거나 또 내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그분들은 지금 나를 대할 때 과거의 어린 시절의 그분들이 아니고 지금은 전혀 다른 정서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인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느 상황에선 전이 정서가 일어나면 내가 어린 시절에 그 대상에게 느꼈던 정서를 이분들에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른이 됐는데도 어린 시절에 내가 이분들에게 느꼈던 정서를 또 이분들에게 느끼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게 서로 좋은 정서일 경우는 괜찮은데 어린 시절에 그 사랑스럽던 나를 내게 사랑스럽게 보였던 그 가족, 친지 혹은 부모님에 대한 정서를 내가 다시 느끼는 경우에는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시절에 본인이 소외됐고 이해받지 못했고 비난받았다는 원래의 정서나 경험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억압돼 있었던 생각이나 정서, 기억 이런 것들이 이러한 명절 시기에 그 대상에게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어머니는 어머니도 젊은 나이여서 나를 어떻게 돌볼 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을 내 어머니가 충분히 채우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시절에서 어머니도 아이 기르는 것을 배우던 과정 속이니까 어머니 나름대로 애쓰셨지만 어머니가 나에게 잘해준 부분도 있지만 실수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나에게 나를 만족시켜준 부분도 있고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부모에게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분, 나를 사랑해준다고 느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느끼는 그 어머니와 나를 실망시키는 그리고 나를 비난하거나 혹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 어머니가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요.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무조건 좋은 엄마, 무조건 나쁜 엄마. 그래서 all good mother, all bad mother라는 이러한 우리 심리 내적인 표상이 생겨난다. 우리가 밖에 있는 어머니가 있지만 우리가 어머니를 이해할 때는 우리 안에 어머니의 표상이 있는데 이 표상이 하나는 아주 좋은 어머니 표상이 있고 하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머니 표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라면서 이 어머니가 둘이 아니고 같은 어머니가 어쩔 때는 나를 충분하게 이해해 주지만 어떨 때는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실망시켜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어머니에게 내가 사랑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러브 앤드 헤이트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양가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는데 어른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어쩔 때는 우리 어머니 사랑스럽기도 한데 어떨 때는 어머니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라면서 이 두 가지 정서를 다 내가 이해하면서 그렇지만 어머니가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나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진 인간적인 결점이나 성숙 과정에서 미숙했던 부분까지도 자녀들이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자녀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숙 과정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족들이 모이는 이런 명절 시기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퇴행하기 때문에 이때 이 전이 정서가 활성화되면서 과거에 섭섭했던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형제들에 대한 분노나 불편함 같은 것이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느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정서를 자기 안에 견디지 못하고 이걸 상대방에게 표현하게 되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또 퇴행이 일어나면서 어쩌면은 어린 시절에 서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관계가 재현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즐겁게 만나서 좋은 화목한 시간을 갖자고 했던 가족들이 명절이 끝나면서 이게 이렇게 잘 화목하게 헤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분들 중에는 오히려 내가 왜 왔지? 서로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난 다시 더 만나고 싶지 않아. 라는 이런 섭섭한 정서를 가지고 떠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럴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전이 정서는 원래 원대상에 대한 정서를 다른 상담자나 치료자에 대해서 전치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은 내 형에게 어린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분노를 지금은 그 형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형을 만나자마자 과거에 내가 불편했던 그 정서, 분노의 정서가 지금 다시 활성화되면서 그 형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전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임상 사례를 보면 60대인 내담자가 90대인 어머니에게 지금 그 90대인 어머니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린 시절처럼 나를 무조건 지배하거나 마음대로 나를 휘두르는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은 나에게 그냥 의존하는 이렇게 힘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60대의 내담자 생각은 어린 시절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어머니에 대한 정서. 어머니가 나를 무시하고 항상 힘들게 무언가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고 그리고 내가 잘해도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고 나를 비난했던 그 어머니에게 느꼈던 그 정서를 지금 현재 90 노모에게 60대인 자녀가 느끼고 있는 이게 실제 지금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정서라기보다는 과거의 원대상에게 느꼈던 정서 그 원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20대나 30대에 있을 때 그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정서인데 지금은 그런 힘이 없고 나에게 오히려 의존하고 있는 어머니인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머니 나를 무시하는 어머니로 자녀는 계속 그런 정서를 느끼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노모를 만나서 어머니를 잘해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또 그 화가 치밀어서 어머니에게 퉁명스럽게 이렇게 관계를 시작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전이 현상,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어린 시절의 정서를 다 털어내지 못하고 지금은 전혀 그런 대상이 아닌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런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는 심리 현상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쪽에서 좀 설명을 한다면 과거의 정신분석에서는 우리가 인과관계라는 개념을 선형적인 인과관계라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현재 전치한다. 이제 이렇게 이런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이 선형적 인과관계 이론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본다면 지금 어머니하고 90 노무하고 관계에서는 나는 그 어머니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현재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머니의 나에 대한 태도가 결정이 되죠. 또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는가를 내가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린 시절의 그 정서보다는 나는 현재 다른 정서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인과가 상호 인과고 양방향적이었어.
두 방향으로 서로 원인 결과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잘하시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또 내가 잘하면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내가 화를 내면 어머니도 화가 나고 어머니가 화를 내면 또 내가 화가 나는 거죠. 이런 상호 인과적인 이런 현상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을 이해할 때 이런 선형적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원인들이 현재의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런 현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형적 인과를 통해서 치료의 길을 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우리가 가진 기질에 의해서 결정돼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거나 내가 어떤 기질을 타고났거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으나 과거의 원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에서 응어리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 현재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 과거는 아름다운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로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다시 체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불가에서는 이런 경우에 재행무상 혹은 제법 무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죠.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거나 변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로서의 대상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왜 저는 정신분석적으로 조금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게 불가의 제법 무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라고 하는 개념 혹은 대상이라고 하는 개념. 그 정신분석적으로는 우리가 자기 표상 혹은 대상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지 변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게 변하는 과정이 우리가 잘 성숙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퇴행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나 고정된 실체로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실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과거에 실패했던 그 대상과의 관계가 영원히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실존적인 결단에 의해서 그 대상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형적 인과율의 고전적인 정신분석 이론보다는 상호 인과율적으로 here and now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사는 삶으로부터 현재 중심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실존적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점에 대한 통찰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냐.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보다 제가 그 통찰을 저도 갖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번 추석을 기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겁게 추석 보내시고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친지들과 이전보다 더욱 돈독한 이런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 명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나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